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다시 또 조금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미크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은 학교폭력 말고 소년 형사사건, 약간의 공포의 대상이자 많은 문의의 대상 중에 하나인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년분류심사원이 뭐냐면, 성인 사건으로 대비하면 구치소, 구속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구속해서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년 사건 같은 경우도 좀 중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판사님이 봤을 때 이러저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일단 좀 인신을 구속을 하고 재판 전까지 이 친구들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분류심사원이라는 데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이야기하는 구치소, 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분류심사원이 어디에 있느냐? 안양에 있습니다. 인천, 수원 이런 보호소년 사건들도 다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다 보내고 있는 지금 형국이고요. 일단은 분류심사원에 가면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상당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꼭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고 앞으로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모를 해야 돼요. 재판에 나가서 갑자기 이제 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아이가 바로 이제 호송차를 타고 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부모님이랑 갑자기 생리별을 해야 되죠. 부모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이제 호송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 가서도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옷도 군대 갔다가 이제 나중에 훈련소에서 옷을 갖고 가던 사복을 싸서 보내거든요, 집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본인 입고 가던 옷도 벗어서 부모님한테 주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아이가 갑자기 왔는데 예상도 못하게 끌려가고 뭔가 감옥에 가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겠죠. 이게 성인 사건에 비하면 이것도 법정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나갔다 갑자기 그냥 구치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건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아무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분류심사원 가서 뭐 하냐? 뭐 하는 거냐면 보통 3주에서 한 달 갑니다. 여러 가지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학생이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거기 이제 나름 심리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지 같은 걸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될 때 그러한 일지 작성한 것들, 이 아이의 심리 성향 분석한 것들, 그 다음에 성장 환경이나 부모들 관련해서도 조사하거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제 재판부에 올리고, 재판부가 이제 그 문서를 보고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름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들도 3주 내지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를, 생활일지도 매일매일 거의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하시고 보호 조치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다. 그럼 소년분류심사원이 이제 입소를 하면 전혀 이제 한 달 동안 못 만나는 건 아니고 면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굉장히 심했을 때는 면회도 아예 안 됐었어요. 작년 한 11월 정도서부터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부모님들 면회가 가능하게 됐고요. 한 보호소년당 주 1회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도 10분 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미리 이제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답답하셔서 이제 서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보면 편지 쓸 수 있게 해놨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주소로 직접 이제 우편으로 자녀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 1회 10분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서 어떻게 생활해라, 주의할 거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판 전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제가 미리 작성한 의견서도 보여주면서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코칭을 해주고, 원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1970년대 요때쯤에 지금 만들어졌다가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고, 그리고 원래 정원이 한 150명 정도가 정원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200명 훨씬 넘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수용되어 있고, 조사하는 기간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름 방학일 때 되면 그 인원이 더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의 쪽잠을 약간 좀 이렇게 겹쳐져서,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자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거기 계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물리적인 시설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관련된 사건은 다 서울 분류심사원 안양에 있는 쪽으로 가고요. 아예 이제 지방이다라고 하면 분류심사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년 교도소에서 분류심사원 역할을 교도소에서 한다. 그 정도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판사님이 심리기일에 출석한 소년을 곧바로 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 첫 길 왔는데 이 아이가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저지른 행위도 심각하고 반성도 잘 안 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분류심사원에 바로 보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년이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동행영장이 발부되거나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긴급 동행영장이 발부된 후 소년의 신병이 확보되어 위탁되는 경우. 재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재판이 안 나오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행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발부돼서 데리고 왔는데 또 도망갈 수도 있겠죠. 일단 가두는 겁니다. 분류심사원에서 가두는 의미, 그다음 조사를 하는 의미도 같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보통 재판이 한 달 후에 기일이 열리니까 한 달 동안 가둬놨다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년이 보호관찰 중에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구인된 후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로 소년 분류심사원에 유치되는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소에 오지를 않아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처분에 대해 불응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구인을 해서 가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고요.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경미한 초범 사건인 경우에는 분류심사원 입소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성범죄, 집단범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 도박, 그리고 각종 범행의 상습범인 경우에는 분류심사원 입소의 확률이 좀 눈에 띄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분류심사원 입소가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듣고 바로 그 소년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수사를 받아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요. 문건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심사원에 갑니다. 와서 이제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학생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3, 4주간 있어야 되는지, 어머님이랑 같이 가셔도 되고요.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견서를 작성할 겁니다. 이 친구의 종합적인 그 성장 배경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합의는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부모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학생의 교화 또 내지는 순화 이런 거에 일조를 할지 이런 부분이 다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의견서는 통상 재판 한 일주일 내지는 5일 전쯤까지 제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좀 전에 다시 한번 학생 만나서 재판에서 이제 제출한 의견서라든지 당일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코칭을 해드립니다. 재판 당일날 부모님이랑 같이 재판부에 가고요. 재판에 참석을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류심사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이제 재판에 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제가 변론까지 이렇게 도와드리는 전반의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